두 번째 촬영이죠. 옷이 같은 거는 어쩔 수 없다. 사실 이 옷을 쓰려 했으면 신소재 강의 영상, OT 영상에서도 이 체크 셔츠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수비상관 상징적이네. 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고요. 오늘 해볼 거는 신소재와 화공 뭐가 다르냐, 아주 주된 논쟁거리죠. 제 채널에서도 조회수가 가장 높은 컨텐츠 중에 하나가 이제 신소재와 화공 비교라든지 관련된 쇼츠 15,000 조회수 정도에 나오는, 아예 각을 잡고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싶어서 이렇게 신소재와 화공을 비교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은 파스타 중에 어떤 파스타를 좋아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는 이 가장 수프림한 파스타가 까르보나라라 생각합니다. 까르보나라를 아주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크림을 쓰긴 하지만은 계란이 들어가 있는 정통 로마식 까르보나라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까르보나라를 왜 언급을 하냐? 까르보나라의 비유를 해볼 거예요. 이 신소재와 화공의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까르보나라의 비유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신소재의 경우에는 이 파스타를 어떤 걸 쓸지, 파스타 표면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어떤 맛의 차이가 나타나고 어떤 점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어떤 물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그걸 연구해서 어떤 걸 쓰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거를 알아내는 그런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파스타가 있죠. 파스타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화공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정형화된 이 공정 수율을 높이는 칼로리라든지 시간, 분,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단계별로 공정을 최적화하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루는 분야는 사실상 거의 같아요. 한두 가지에 특화되어 있는 영역이 있는 건 빼면은 같은데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재미나이한테 만들어보라 했습니다. 아주 든든하죠. 화공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정 효율이랑 유체 역학, 뭐 대량 생산, 자동 효율 좀 깨지긴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공장, 팩토리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학과라면은 이렇게 여기도 써져 있죠. 뭐 전달 현상, 단위 조작, 생산 관리 엔지니어, 플랜트 설계, 어떻게 하면은 이 요리, 화학 제품을 빠르고 싸고 많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를 조금 더 집중하는 데라면, 신소재 공학의 경우에는 이 미세 구조와 물성이라는 대제목이 있죠. 결정 구조화, 재료 성분태, 나노 재료, 소재 특성 분석 해가지고 어떤 재료를 써야 더 맛있고 튼튼한 요리가 나올까? 이거는 요리라 되어 있는 화학 제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 구조를 바꾸면 성질이 어떻게 변할까? 집중해가지고 그런 거에 초점을 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루는 과목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정확히 뭐가 다르냐?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소재공학과는 이름이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이죠. 그래서 마테리얼 쪽에 조금 더 관점을 둔다면은, 화학공학과는 케미컬 엔지니어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케미컬 엔지니어링보다는 사실 케미컬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공정이 들어가는 이름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신소재공학과는 재료와 물성, 그리고 상평형도, 옹스트롬부터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쓰지만은, 화학공학과는 화학 반응과 공정, 단위 조작, 그리고 센티미터에서 킬로미터, 이건 길이 단위여가지고 이렇게 맞춘 거지, 사실 단위를 많이 쓰는 거는 조금 더 리터나 뭐 그런 킬로그램 쪽에 질량과 부피 단위를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는 신소재공학과인데 무슨 자격으로 화학공학을 논하는가? 이거는 홍대의 시스템을 봐야 됩니다. 1학년 때 신소재랑 화공을 같이 뽑습니다. 1학년 1학기에도 신소재 전공을 하고 2학기에도 신소재 전공이랑 화공 전공 두 개를 하게 됩니다. 화공 전공을 하나 맛본 상태고요. 그리고 주변에 화공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나름 견문 넓은 편이다. 최근에 또 각각의 졸론조 발표에도 참석을 했었었고요. 참관이죠. 보러 간 겁니다. 제가 발표를 하러 간 건 아니고요. 발표국장이긴 했지만. 그래서 신소재공학과의 이수 체계도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언급을 OT 영상에서 했었는데 올해 바꿨더라고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르지만은 그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거는 이 3학년 1학기까지는 들었습니다. 다 들은 건 아니긴 하지만은 3학년 1학기 수업까지 들었고요. 그래서 제 커리큘럼이랑 이후 커리큘럼이랑 살짝 다르다는 점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뀐 게 어떻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게 이 약간 재료공학의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분류하기 애매한 애들. 여기가 반도체류, 여기가 에너지 배터리류, 디스플레이류, 금속이랑 뭐 그런 류. 여기 연력학, 여기 그리고 실험 과목이 있는데, 새로 생긴 과목이 뭐냐? 일단 반도체 물성학이 집적회로 소작 이론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자도 이 집적회로 공정 이론 쪽으로, 반도체 공학이 원래는 2학년 2학기였는데 이렇게 3학년 2학기로 내려왔다 등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철강공학도 없어요.
첨단 에너지 공학이 생겼고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다. 이거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더 궁금하다면은 알아봐도 될 것 같다. 확실히 이 반도체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는 편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특징을 보면은 이 과목명에서 좀 특징이 나타납니다. 뭐 1학년 과목들은 뺄게요. 1학년은 사실 전공이라 보기 애매하니까. 그리고 여기도 재료 들어가죠. 재료 들어가죠. 재료 들어가죠. 재료 들어가죠. 뭐 여기도 재료 들어가고, 뭐 얘도 빼고 소자라든지 소재,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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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재료 이렇게 재료가 확실히 과목명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재료와 물성에 조금 더 집중하는 학과다. 그래서 신소재공학과가 다른 학교에서는 뭐 재료공학과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긴 하는데, 그럼 이제 화공은 뭐가 다르냐? 이게 화공 이수체계도입니다. 여기는 화공 기본 내용들이고요. 여기는 에너지 반도체, 여기는 유체, 여기는 유기화학, 여기는 바이오, 여기는 연력학이랑 뭐 그런 것들, 여기 실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홍대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대는 바이오과가 없기 때문에 화공이 바이오를 맡고 있어서 화공 교수님 중에 절반이 바이오 쪽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이오의 치중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화공에 이제 과목명들 좀 봐보면은 신소재산학과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뭐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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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뭐 여기는 뭐 필요 없고 안 봐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공정. 이렇게 공정이 많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화학공학과라는 명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너무 화학을 할 것 같이 생겼는데, 사실상 여기서 화학은 유기화학밖에 없다. 물리화학도 연력학이기 때문에 응용 물리화학도 화학 계열이긴 한데, 아무튼 사실상 화학의 비중이 확실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공대니까, 자연계열이 아니니까. 화학공학에서 화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공정, 그리고 수학과 물리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학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낚이는 사람들이 많죠. 화학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은, 화학을 생각보다 안 하고 생각보다 비중이 적다. 그래서 이런 유체역학, 양자역학, 연력학을 더 많이 한다. 공정 설계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과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 화학공학이 원래는 이 정유 산업 때문에 많이 떴었죠. 정유 때문에 조금 더 공정 이런 면들이 조금 더 집중이 된 건 맞지만, 플랜트 설계라든지 사실 지금은 공장 세울 건 다 세웠습니다. 뭐 세울 게 없어요. 이 공정이랑 공정적이 망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공도 방향을 많이 틀고 있죠 요새. 그래서 반도체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 바이오로 가서 제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소재공학과에 반도체 재료입니다. 반도체 재료에서 배우는 거는 약간 반도체 재료랑은 살짝 거리가 멀긴 하지만, 아무튼 물성이랑 조금 더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옵티컬 프로퍼티스, 광학적인 물성, 광학적인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냐, 프리퀀시에 따른 이 다이렉트릭 컨스탄트들이 어떻게 되냐, 이런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강의 영상에서 다룰 거니까 얘는 파동함수, 양자역학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자세한 계산은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도 안 나왔죠.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이 역격자, 윌리엄 존에 관한 통찰이 필요하고, 이 밴드 스트럭처, EK 다이어그램에 대한 개념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료 자체와 재료의 물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화공의 예시입니다. 열 및 물질 전달의 예시를 가져왔고요. 연력학과 유체역학의 합친 버전인데, 화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들어가는 거, 인풋과 아웃풋이 어떤가, 중간에 어큐뮬레이션이 되는 게 있냐, 아니면 새로 생성된 게 있냐 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적분식, 이중적분, 상중적분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수학을 훨씬 많이 하죠. 에너지 애큐뮬레이션 텀이 이렇게 된다. 뭐 저는 확실히 안 가길 잘한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화공은 확실히 저한테는 안 맞았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미분을 때리고 뭐 편미분을 하고, 뭐 앞에서는 분명 적분을 했는데 여기서 또 편미분을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왜 이 기본 지식을 왜 가지고 있느냐, 이 화학 공정 계산의 경우가 아까 언급했던 1학년 2학기에 듣는 화공 전공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홍대의 경우에는 필수로 들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화학 공정 계산에서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공을 선택 안 한 것도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야를 갈 수 있냐, 진로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신소재는 반도체 2차전지, 금속 및 철강, 나노재료, 세라믹 및 전자부품, 지미나이 돌린 거고요. 화학공학과도 똑같이 반도체 2차전지 갈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갈 수 있어요. 반도체랑 2차전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직무라든지 관점이 다르니까 조금 더 맞는 일이 다르겠죠? 화장품도 많이 가죠, 화공에서. 요새 많이 안 붙고 있긴 하지만. 제약 및 바이오. 화이팅 이고요. 석유화학. 한국에선 가망이 없죠. 예. 좋은 과입니다, 화공도. 예, 좋은 과예요. 그래서 이 각각을 한번 자세히 봐봅시다. 반도체 분야. 신소재에서는 조금 더 이 세부적인 거, 미세 구조 쪽을 보기 때문에
미세한 것들, 방막 증척이라든지 소재 분석. 화공에는 조금 더 큰 벌크 단위로 보기 때문에 생산 라인의 수율 최적화, 유체 제어. 벌레 날아다녀요. 2차 전지 분야에서도 똑같습니다. 신소재는 조금 더 작은 분야, 결정 구조 설계라든지 소재 합성 이런 거 하고 있고, 화학공학과는 재미나이가 알려준 거라서 그렇고요. 공정 설계, 공정 관리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했듯이 단위가 다르죠. 보는 단위가. 미시적인 거랑 거시적인 거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막 함부로 좋다 나쁘다 하지 않는 게 관점이 다르니까 사실 관점에 따른 장단점이 있거든요. 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뭐 이렇다. 디스플레이는 제가 관심이 크게 없어가지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다시 돌아와서 까르보나라 예시를 보면은 결국에는 까르보나라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둘 다 필요합니다. 미시적인 관점도 필요하고요. 이 각각의 전체적인 효율성, 집적화를 위해서는 미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화공의 거시적인 것도 필요해야 대량 생산, 이 산업에서 쓰이는 기업에서 선호하는 방향은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한 겁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 이런 건 없지만은 고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라든지 대학생일 수도 있고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본인이 어떤 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지, 조금 더 작은 단위에서 이 각각의 결정 구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물성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신소재,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뭐 인풋 아웃풋 계산해가지고 공정이 설계가 되었는지를 보고 싶다면은 화공, 이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과를 선택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새 신소재가 사실 반도체 때문에 많이 뜨긴 했죠. 많이 뜨긴 했지만은 이거는 사실 트렌드이기 때문에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무조건 어디로 가라 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본인의 성향과 본인의 관심사 이런 걸 조금 더 탐구를 해봐서 결정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와가지고 방황을 해요. 대학교 와가지고 방황하면은 학점도 떨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요. 시간도 날리고요. 돈도 날립니다. 조금 여유로울 때,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난 때, 이럴 때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유튜브에도 많은 것들 나와 있으니까 신소재가 조금 더 궁금하다. 제 거 보시면 돼요. 화공이 조금 더 궁금하다? 다른 분들 많으니까 아는 다른 유튜버들 중에도 화학공학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뭐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신소재랑 화공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강의 영상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영상인데 공익적인 목적에서 신소재랑 화공이 어떻게 다른지, 교수는 아니지만은 학부생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